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별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사 논의가 갑자기 법물 터지듯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 된다, 이런 그것만은 안 된다라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일단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이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 7월 28일인데요. 이제 그 8.15 특사를 하려면 약 19일쯤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결단이 임박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 초기에 특사의 그 범위 안에 조국 어, 조국 혁신당 대표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정치적으로 이거는 그 후과가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 말고 어, 올 12월 성탄 특사, 그러니까 광복 특사 말고 성탄 특사쯤이 이제 적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조국 이 사람은 작년 12월에 자녀 입시 비리, 그 다음에 그 수사 무마, 뭐 이런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돼서 작년 12월부터 형을 살고 있습니다. 징역 2년 이제 형을 받았기 때문에 만기 출소를 하면은 내년 12월이 됩니다. 올해가 2025년, 그리고 내년은 2026년 12월에 이제 만기 출소인데, 그 전에 풀어주자. 특사로 사면 복권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사면만 할 것인지 복권까지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도 엮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국이란 사람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쪽에서는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 때 조국 혁신당과 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주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국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조국 혁신당의 당 지지율로 봤을 때, 만약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대선 후보를 냈으면 아마 이재명 그 후보의 이 득표율에 상당한 득표 요인으로, 그러니까 표를 나눠 갖는 그런 어,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건대 조국 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조국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국 혁신당 대표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당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결국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난 정치적 채무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빚 내놔라. 그 첫 번째 빚 내놔라가 이제 조국 사면복권,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분출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두고 세부 단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말을 했지만, 법무부가
이미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가 있는 만큼 아마 대통령실과 지금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득구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 전 대표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 조국 씨를 이미 면회를 했다는 강덕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에서 어,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어, 그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고 사실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홍득구 의원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창립했던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친명 의원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9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조 전 대표를 면회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전 서열 제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수감 중인 인사를 만나는 것,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 띄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권의 아무튼 최대 관심사로 이제 갑자기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특히 자녀 입시 비리 이것으로 전 국민을 충격과 절망, 그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그 좌절을 안겼던 이 조국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명예회복이라느니 정치, 검찰, 정권, 독재자 비판에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느니 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이 바뀌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하자 거기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형벌과 죄 사이에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형벌과 죄,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 이것은 그 죄에 비해서 형벌이 가혹하다라거나 죄에 비해서 형벌을 이미 치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차원의 얘기인 것으로 보여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수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냥 대통령에게 맡겨두고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빠를수록 좋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 정권의 독선적인 검찰권 행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라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광복절 사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권 초에 정치인 사면은 부담이 큰 만큼 성탄절 특사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지켜보자. 정작 자기네 일인데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신중하고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23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이고 순리다. 또 이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직접 사면론을 꺼내기는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즉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국 혁신당 관계자는 명예회복 측면에서 보면 굳이 사면 시기를 뒤로 미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만 지속적 요구는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까. 조국을 풀어주게 될 경우에 그래서 조국이 조국 혁신당의 대표로 다시 이제 등극을 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또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지금 그 민주당 또는 범여권의 그 하에 어떤 추종이나 이 넘보는 것을 불허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극 체제가 갑자기 조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분열될 수가 있다. 이런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것이 마냥 그냥 흔쾌하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아닐 것이다. 그런 흔쾌한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